뉴스 시작합니다. 김인수입니다. 여의도의 의사들이 집결했습니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 절차가 개시되기 하루 전날 의사들이 첫 전국 단위 집회를 열고 새를 과시한 겁니다. 주최 측 추산 4만 명, 경찰 추산으로는 1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데드라인이 종료되면서 극한 대치는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이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의도 공원 옆 도로가 사람들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마스크도 썼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의료계 전체가 참여하는 첫 대규모 집회가 열린 겁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비대위 차원에서 참여하라고 저희가 독려한 적도 없고 공문을 보낸 적도 없기 의대생과 전공의 학부모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많이 오셨습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4만 명, 경찰 추산 1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렇게 한쪽에는 전국 곳곳에서 참가자들을 태워온 버스들이 300m 넘게 줄지어져 있습니다. 특히 사직 의사를 밝히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 가족들이 자녀 대신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사 이 공부가 정말 잠도 못 자고 공부한 아들이에요. 고통을 겪으면서 인터내지먼트하고 또 뭔가 예과하는데 갑자기 정원을 이렇게 늘린다라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경찰은 불법 집회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현장에 기동대 50여 개 부대를 배치했습니다. 집회는 충돌 없이 마무리됐지만 집회를 보는 일부 시민들의 마음은 마냥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최근에 저희 이제 아버지가 또 편찮으시고 하셨는데 이제 사람의 생명이 달린 거니까 그런 거는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집회가 마무리된 오후 4시 정도까지 여의대로 일대 교통이 통제되면서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정부는 강경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부터 수사, 기소까지 사법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서주희 기자입니다. 지난 29일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이 3일 지났지만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거의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내일 오전부터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여 곳에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이 현장 점검에 나서 실제 근무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사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복귀하지 않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최소 3개월간 의사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송달되지 않은 전공의들에겐 관복 해제를 통해 공시송달로 법적 효력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 등 13명에 대해 공시송달했습니다.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의사단체 집회 참여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제약사 직원이 의사 총궐기 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의사한테 의약품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이제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약사법 위반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데 이어 의협 간부 4명에 대해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오늘 6일부터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실시합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내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합니다. 현재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 갑에 전략 공천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결정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 지 이틀 만입니다. 김 부의장은 오늘 SNS를 통해 한 위원장이 입당을 제안하며 진영 논리에 매몰된 여의도 정치를 바꾸기 위해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공개하며 저 또한 진영 논리보다는 생활 정치를 위한 의정 활동을 해왔기에 한 위원장 주장에 10분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부의장을 현재 지역구인 영등포 갑에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영등포갑 예비 후보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의 단합과 총선 승리를 위한 선당 후사를 하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명분은 물론 어떤 실리도 없는 결정이라며 일부는 탈당도 시사했습니다. 김 부의장과 함께 탈당한 민주당 당원 1000여 명의 동반 입당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김영주 부의장에 대해서 참 아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부의장이 채용 비리 의혹에 소명을 못해서 윤리 항목 0점을 받았다며 굳이 평가 점수를 공개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김영주가 0점이면 이재명은 마이너스 200점이라고 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언론 기자들한테 제가 채용 비리 소명을 못해서 빵점을 받았다고 안타깝다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좀 하러 나왔습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김 부의장 탈당에 대해 말하던 중 평가 점수를 공개하자 이에 반박한 겁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아마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매우 흡족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공직자 윤리 항목이 50점이 만점인데 채용 비리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50점을 감점하는 바람에 0점 처리됐다고 합니다. 당에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경찰 조사 받은 적도 없고 검찰 수사 받은 적도 없고 아무 연관이 없다 해서 그걸 보냈는데 19대, 20대에 걸쳐서 다 끝난 일인데 이재명 대표가 정말 많이 다급하셨나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 대표를 향해 뻔뻔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김영주가 0점이면 혹시 이재명은 마이너스 한 200점쯤 되나요? 제가 이재명 대표를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런 뻔뻔함입니다. 한 위원장은 김 의원 같이 의정 활동을 성실하게 해오신 분들을 내쫓고 그 자리를 아첨꾼들과 통진당 후신으로 채우는 게 이재명 대표의 목표라며 이 대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공천이 확정된 이후 처음으로 이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인 원희룡 전 장관과 만나 묘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출마지인 인천 계양을의 한 성당을 찾았습니다. 미리 기다리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악수를 청합니다. 결국 오셨군요. 무슨 반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약 1시간 반 뒤 또 만난 두 사람,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이게 같이 드리게 됐습니다. 네. 두 사람이 지역구에서 만난 건 지난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 대표는 어제 인천 계양을 공천이 확정된 이후 첫 지역구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도록 계양을 선거구가 조정됐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번에 계양을 선거구 획정안이 민주당이 좀 유리하게 나왔다는 지적이 있는데 다만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관위 획정위안과 최종 확정안이 동일하다며 민주당이 유리하게 조정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음 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돌아오는 주말부터 본격적인 지역 활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를 만났습니다. 제3지대에서 문재인 정부 출신들이 뭉치게 되는 건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모처에서 만난 건 어제 오전.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임 전 실장의 거취도 논의가 됐습니다. 새로운 미래 관계자는 두 사람의 공감대가 일정 정도 있었다며 이 공동대표가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임 전 실장에게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공동대표는 이 만남 전에도 임 전 실장과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택일 테니까요. 상의하겠다 그랬으니까 기다려봐야죠. 이낙연 공동대표가 오늘 하려던 광주 출마 기자회견을 취소한 이유도
임 전 실장을 만나 합류를 설득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치는 생물이라고 했던 임 전 실장 측도 탈당과 새로운 미래 합류를 고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임 전 실장 측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도 새로운 미래 행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실장의 합류가 현실이 되면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두 사람이 제3지대에서 친문 연대를 구축하게 됩니다.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서른 의원과 컷오프된 홍영표 의원의 합류 여부도 관심입니다. 홍영표 의원은 오늘 SNS에 억울하고 분노하고 아쉬워하는 분들과 마음을 모으고 있다며 마침내 일어설 시간이 다가온다고 적었습니다. 새로운 미래 관계자도 홍 의원이 이미 탈당 결심을 굳혔다며 이르면 내일이라도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예상했듯이 당대표는 조 전 장관이 맡게 됐습니다. 구속 수감 중인 송영길 전 대표도 조만간 옥중에서 신당 창당 대회를 엽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혁신당의 당대표로 만장일치 추대돼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오물로 뒤덮인 윤석열의 강을 건너 검찰 독재를 조기에 종식하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갈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2심 재판에서 자녀 입시 비리로 실형을 받은 조 대표는 5년간 무간지옥에 갇혀 온 가족이 도륙되는 상황을 견뎠다며 윤석열 정권의 역주행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신당을 창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창당 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3,000명이 참가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이름을 딴 당을 만든 조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이름이 조국혁신당인데 조국이 대표 안 되면 좀 우습잖아요. 제가 특별히 언급하고 싶진 않은데.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관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오는 6일 옥중에서 신당 소나무당을 창당합니다. 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손혜원 전 의원은 SNS에 소나무당 로고와 창당 행사에 입을 티셔츠 디자인까지 공개했습니다. 조 대표와 송 전 대표를 수사해온 검찰은 두 사람의 창당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 행보를 위해 보석 청구를 하거나 항소심 실형을 받았는데 정치 활동을 시작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우현기 기자 나왔습니다. 자, 우 기자. 자, 공천 작업이 마무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여야 거기다가 제3지대가 모두 총선에서 각자의 바람을 불게 만들려고 뭔가 전쟁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건 바로 한동훈 바람인데요. 전국구 행보가 가능하고 대중적 인기가 높은 이른바 한동훈 바람이 불어주길 바라는 거죠. 한 위원장, 앞서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전국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유세를 도울 수 있고요. 당장 내일부터 전국 순회도 시작합니다. 저희가 어떤 정치를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많이 듣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준비된 건 이런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정치계에 갓 입문한 만큼 신선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데다 여권 차기 대권 주자로 인기몰이를 하면 총선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한동훈 바람이 과연 계속될 수 있는 건지 뭔가 변수 같은 건 없습니까? 네, 이 한동훈 바람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변수, 바로 용산빨 대통령실 리스크입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최종 부결되긴 했지만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격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이에 따라 여론의 변화도 유동적일 수가 있어서 이 용산빨 리스크는 언제든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 실수인데요. 한 위원장 연일 당내에 이 입조심 경계령을 내리고 있죠. 초선에 대한 섣부른 전망이나 이 당내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 등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발언이 튀어나올까 단속하는 모양새입니다. 총선에 대한 섣부른 전망, 여기에 대해서 좀 단속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총선에서 어떤 바람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이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크게 불어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권까지 집권 여당이
차지할 경우에 지금보다 더 심각한 국가적 퇴행을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정권 심판론을 유지하려면 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범야권과의 연대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앞서 민주당은 준연동 형제를 선택해 통합 비례정당을 만들었거든요. 오늘 새진보연합, 진보당까지 함께 참여하는 더불어민주연합 창당대회가 그래서 열린 겁니다. 그런데 우 기자, 이 정권 심판론 잘 먹힐 것 같습니까? 네, 이 민주당은 최근 공천 갈등을 크게 겪고 있죠. 김영주 부의장과 이수진, 서른, 박영순 의원이 이미 탈당을 선언한 가운데 이 비명계 줄탈당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한 민주당 관계자는 향후 선대위 과정에서 통합적 구성과 운영이 지지율 회복의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천 갈등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다면 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건데요. 또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위증교사 등 여러 의혹으로 재판 중인 점, 지역구 출마로 자유롭게 전국을 돌아다니며 총선 유세를 돕기 어렵다는 점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제3지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양당이 모두 실은, 그러니까 이 이탈파를 모으는 게 급선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제3지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 이탈파를 최대한 끌어모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 어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났고요. 오늘은 서른 홍영표 의원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긴박한 분위기입니다. 최대한 현역 의원을 끌어모아서 이 기호 3번을 따내려고 하는 건데요. 거대 양당의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유리할 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세력만 늘린다고 해서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 수 있고요. 총선을 앞두고 양당으로 지지층이 결집하게 될 가능성도 있죠.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조국신당도 모두 이 무관심이 가장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위성정당이 오늘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본격 연대하게 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국회에서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목표는 같고 방법과 과정이 다를 뿐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래도 진보하는 나라임을, 전진하는 나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함께 참여한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 소수 야당들도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을 어떻게든 흠집내려고 하는 이들의 흑색 선전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연합 정치가 성사되자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이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시민단체 대표의 강성 발언에는 박수도 터져나왔습니다. 민주주의 주창자, 이게 오늘의 민주당 뿌리입니다. 친일파, 매국노, 그게 지금 보수 정당 뿌리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진보가 없는 국민은 생명이 없는 국민입니다. 영혼이 없는 국민이에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과거 통진당 세력들에게 국회 입성 길을 터주는 일종의 거래를 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면면을 보면 뭘 하겠다는지가 명백합니다. 그 경기동부 연합 출신들, 그리고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 아주 큰 지분을 가지고 그 위성정당에 참여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번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윤영덕 의원, 교사 출신 영입 인재 백승하 씨를 공동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훈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최수연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이는데 검사들을 컷오프했습니까? 네, 국민의힘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출마한 현역 검사 신분 후보자들을 컷오프했습니다. 특히 지역에 출사표를 던졌던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 박영호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이 그 대상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사례가 있어서 현직 공무원의 출마가 문제되진 않죠.
황 의원 지난 총선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뒤 경찰 신분으로 사표 수리 없이 출마해 당선됐고요. 다음에 대법원이 의원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서 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최 기자, 지금 보면 법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국민의힘은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네, 국민 눈높이를 우선시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 눈높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구정물 같은 공천을 하고 있잖아요. 검사 공천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검사 공천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제가 결벽증 있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경선까지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컷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도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총선에 나온 검사가 있습니다. 친문 검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인데요. 이 의원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출판 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 하나회 등의 발언으로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징계 절차 도중이라 사직서 수리가 안 됐었고요. 민주당의 총선 인재로 영입돼서 지금은 전북, 전주을 경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시스템에 의해서 국민과 당원들의 판단을 받겠다. 이재명 대표는 연일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고 있죠. 결국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김영주 의원이 내일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던데 김 의원, 마음을 돌린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김 전 부의장 측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민주당이 친명계로 분류되는 최연일 전 영등포 구청장을 단수 공천했죠. 벼랑 끝으로 김 전 부의장을 몰아넣는데 반면 국민의힘은 김 전 부의장을 연일 치켜 세웠습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명분을 추구하는 큰 정치인을 품기에는 너무 망가져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얘기를 나눴고 제가 사실 많이 배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특별히 공을 들인 부분도 있습니다. 한 위원장 그제 김 전 부의장과 만났죠. 이 자리에서 김 전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들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김 전 부의장의 의정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김 전 부의장 측은 한 위원장이 김 전 부의장이 21대 국회 발의 법안들과 의정 활동을 하나하나 공부해왔다며 김 전 부의장이 입당을 결심한 데에는 이런 성의와 진정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한 위원장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도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간첩행위 대상, 그러니까 기밀 누설의 대상을 중국 등 외국으로 현실에 맞게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직접 민주당 소속이면서도 발의하시는 등 좌우 가리지 않고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해 오신 분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의료 대란 얘기 같은데 이거 뭡니까? 의세 챌린지라니요? 네, 지난달 박민수 복지부 차관의 이 발언 때문에 의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 행동을 한 일은 없습니다. 의사들이 의세라고 잘못 발음한 박 차관을 비꼬면서요. 새가 의사가운을 입은 이미지를 활용해서 온라인 챌린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새 이미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사진들을 보면 새가 의사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사직서를 냈지만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상황을 나타낸 겁니다. 또 일부 의사들은 전공의 집단 이탈 기간을 쉬는 시간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 대화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의세 논란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폄하하기보단 양측 모두 의견을 조율하려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한밤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뒤쫓는 아찔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는데도 술은 마셨지만 차에서는 잠만 잤다면서 거짓말을 늘어놨습니다. 송진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캄캄한 새벽, 검은 차량이 비틀거리며 차선을 옮겨다닙니다. 도로 위를 달리다 말고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서기도 합니다. 뒤따르던 운전자가 수상함을 감지하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여기 동부간선 도로인데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어서 되게 험악하게 운전하고.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음주 차량을 뒤따르는 운전자. 차량의 특징과 위치를 실시간으로 제보합니다. 약간 먹색 아니면 본점인데 지금 여기 단안교 다리 밑. 목적지에 다다른 듯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멈춰선 음주 차량. 잠시 뒤 경찰관이 출동하자 신고자가 음주 차량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지난달 28일 새벽 1시 반쯤 시민의 도움으로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지만 차에서 잠만 잤을 뿐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둘러댄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그냥 차에서 1시간 동안 자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성동구에서 노원구까지 추격한 거리만 10km. 경찰에 추궁해 남성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나 여기 사장이랑 친해. 이 한마디로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훔친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숙한 듯 금은방 안으로 들어오는 남성. 직원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합니다. 자리를 잡고 앉아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금팔찌를 구경합니다. 잠시 뒤 남성은 금팔찌를 건네받고는 택시를 타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지난달 14일 서울 중랑구의 한 금은방에서 82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남성은 금은방 직원에게 자신을 사장과 친한 1층 카페 주인이라고 소개한 뒤 돈은 오후에 아내가 줄 거라며 팔찌를 받아 달아났습니다. 사장님이 남자분이냐 물어보니까 여자분이라고. 그래서 이제 경찰에 바로 신고해서 마음을 먹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의 생각을 하면은 정말 너무 끔찍하고. 남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택시를 여러 번 갈아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CCTV 영상과 카드 내역을 분석해 남성을 주거지 인근에서 이틀 만에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사건 일주일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8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고 출소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범행을 저지른 걸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중국 반환을 앞둔 판다 푸바오가 오늘 마지막으로 관람객들을 만났습니다. 푸바오의 마지막 모습을 보려고 새벽부터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놀이공원이 개장하자 사람들이 줄줄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푸바오를 만나기 위해 새벽부터 기다린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깨어있는 모습 보고 싶어서 새벽 3시에 왔어요. 방사장에서 나온 푸바오. 평상으로 성큼 올라가 인형을 안고 대굴대굴 구르더니 곧 대나무 먹방을 선보입니다. 관람객들은 물론 외신 기자들까지 푸바오의 마지막 모습을 카메라에 가득 담습니다. 다가온 이별에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솔직히 걱정되긴 하는데 그쪽에서도 다 잘 케어해주고 잘 이겨낼 거라고. 그래서 눈물이 나가지고. 오전 11시 판다월드 입장 대기 시간은 5시간. 푸바오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기다리는 관람객들의 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람객들이 몰리면서 오늘 관람 마감 시간은 2시간 넘게 늦어졌습니다. 오늘 푸바오한테도 아침에 나오기 전에 그동안 너무너무 사랑해주셔서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오늘 인사 많이 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반환 협약에 따라 4살이 된 푸바오는 다음 달 3일 중국 청두로 떠납니다. 푸바오는 내일부터 한 달간 비공개 상태로 건강 및 검역 관리를 받고 이송 케이지 적응 훈련 등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동물원 측은 푸바오 환송 행사를 검토하는 한편 중국에 있는 푸바오 소식도 꾸준히 알릴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연전연승하고 있습니다.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고 판단해서인지 북한 김정은까지 동원해서 바이든 대통령을 깎아내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연 특파원이 전합니다.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민주당 후보가 대선 전승을 해왔던 미국 버지니아주.
이른바 민주당 텃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을 언급하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Look at North Korea. North Korea was ready to go to war, a big nuclear power, and we were great. I got along with them great.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층보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더 상대하기 쉽다며 조롱합니다. Now we deal with these sick people. And you know, China, Russia, North Korea, all of these countries, they're easy compared to dealing with the radical left lunatics in the United States.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패 연승은 계속됐습니다. 오늘 열린 당원대회 3곳에서 모두 승리하며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대의원 수보다 10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버지니아 방문도 경선보다 대선 본게임을 의식해 험지다지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유세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입니다. 입구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대기 중인데 뒤를 보시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더 많습니다. Everything you buy 4 years ago, it was almost half price than it is now. Yeah, I think this President Biden did a terrible job. He's a businessman. I think he's going to make it successful.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8%로 바이든 대통령보다 5%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미국이 식량난에 허덕이는 가자지구 주민을 위해 군용기로 구호품을 실어 공중 투하했습니다. 휴전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수송기 문이 열리자 검은색 비닐로 포장된 3만 8천 명분의 식량 꾸러미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미국이 처음으로 공중 지원 작전에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중 외에도 해상 등 다른 경로로의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the United States will do more. People are so desperate that innocent people got caught in a terrible war. 공중 지원 작전은 주민 약탈로 인한 치안 불안 등으로 구호 트럭의 육로 이동이 제한돼 나타난 고육지책입니다. 하지만 기근에 허덕이는 현지 주민들에겐 세 발의 피입니다. لا بتكفي عيلة ولا بتكفي أي حدا مظلة يعني كل المظلات على الفاضي يعني ما هي عندنا معابر مصر تبعت تفتح معابرها وتدخل بضاعة زي العالم يعني ليش عن طريق المظلات 이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6주 휴전안 타결까지 하마스의 서명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10일 시작되는 이슬람 금식 기간인 라마단에 맞춰 휴전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영화에서만 보던 하늘을 나는 택시, 머지않아 한강 위에 뜹니다. 도심 하늘을 나는 만큼 안전성을 높이는 게 관건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무인 하늘 택시 UAM입니다. 소음 측정을 위해 건물 18층 높이까지 수직으로 날아올라 시속 170km로 상공을 가릅니다. 소음 수준은 65dB를 넘지 않아 헬기의 80dB보다 낮습니다. 헬기 비행 반경 데이터와 비교해보니 소음이 심한 붉은색 영역이 작습니다. 방금 날았던 기체입니다. 프로펠러가 앞뒤로 4개씩 총 8개가 달려있는데요. 헬기와는 다르게 한두 개가 고장이 나도 나머지가 중심을 잡아줍니다. 헬기보다 안전하다. 비행기에 대한 인증 과정과 기준과 거의 유사하게 저희가 지금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목표는 사고 확률을 10억 분의 1로 줄이는 겁니다. 막대한 양의 교통정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초고속 통신망, 수직 이착륙장 구축과 UAM 공항 운영 등에 46개 국내 기업이 참여합니다. 하늘택시는 오는 8월부터 수도권인 경인 아라뱃길에서 시험 비행을 하고 내년 하반기 상용화에 돌입합니다. 이어 2035년 파일럿이 필요 없는 자율비행 하늘택시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입니다. 약 5분 정도 걸리는 여의도 김포공항 노선의 예상 요금도 내년 5만 4천 원에서 10년 뒤 2만 4천 원으로 낮아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자유롭게 차폭을 조절할 수 있는 접이식 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출시됩니다. 차폭을 최대 1m까지 줄일 수 있어서
일반 차량 한 대를 댈 수 있는 공간에 4대나 주차할 수 있습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전기차가 바퀴를 차 안쪽으로 접습니다. 이어 좁은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 주차합니다. 이스라엘의 한 기업이 7월 출시하는 2인용 접이식 전기차입니다. 바퀴를 밀어 넣으면 차 폭이 약 1m, 느려도 1.4m로 좁습니다. 국내 경차 폭인 1.6m보다도 작습니다. 일반 차량 한 대가 주차할 자리에 최대 4대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번 충전하면 최대 180km까지 달릴 수 있는데 폭을 줄이면 최대 속도가 줄어드는 게 단점입니다. 공간의 확대라든지 또 주차 기능의 확대, 또 편리성을 극대화한다든지 이런 기술의 흐름이 진일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계 기업들은 주차 기술을 놓고 경쟁 중입니다. 바퀴가 개처럼 옆으로 움직이고 제자리에서 180도 돌아 평행 주차를 돕습니다. 주변 장애물과 차량 무게까지 감지해 알아서 차를 옮겨주는 주차 로봇도 올해 안에 국내에서 상용화됩니다. 스마트폰 버튼을 누르면 전기차가 스스로 충전 가능한 주차 공간을 찾아가는 신기술도 등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금은 보화를 잔뜩 실은 보물섬을 찾아 떠나는 이 탐험은 결코 동화가 아닙니다. 보물선을 둘러싼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그 소유권을 둘러싼 국제적 분쟁까지 벌어집니다. 세계를 보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대서양과 멕시코만이 접한 카리브해. 바다 900m 아래로 내려가 보니 커다란 배 한 척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 각종 동전과 금괴, 도자기잔 등 골동품이 파묻혀 있습니다. 영상 속 배의 정체는 식민지 보물들을 싣고 나르던 스페인 대형 범선 산호세호. 1708년 콜롬비아 북부 앞바다에서 영국 함대와 싸우다 침몰했는데 당시 볼리비아와 페루 등 식민지에서 가져온 보물 200톤을 싣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보물들의 현재 가치는 우리 돈 약 26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콜롬비아 정부는 심해 속 보물선 영상을 공개하며 이르면 다음 달 인양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최초 발견자인 미국의 민간 기업, 배의 주인 스페인과 보물 주인 볼리비아까지 보물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equipo de la agencia va a presentar argumentos jurídicos sólidos para defender nuestro patrimonio cultural. Las coordenadas 뉴욕 포스트는 현재 세계 바다 곳곳에 우리 돈 최소 42조 원 상당의 보물이 묻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나라 간 소유권 분쟁이 치열해 실제 인양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1511년 인도네시아 인근서 침몰한 포르투갈 전함 플로르델라 마르호도 우리 돈 3조 원어치의 금괴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선박 소유국인 포르투갈, 침몰 해역인 인도네시아, 보물이 원래 있었던 말레이시아 등 세 나라가 소유권을 두고 30년 넘게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230년 전 유럽 발트에서 침몰한 프라우 마리아호도 배에 실린 예술작품을 두고 러시아와 핀란드, 네덜란드가 얽혀 인양을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갈등이 심한 이유는 국제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교섭하거나 해양법 재판소의 의견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함일 때, 상선일 때, 정부 선박일 때, 그리고 현재 이 위치, 지금 우리나라 관할내 영해에 있느냐, 배타적 경제 수역에 있느냐, 공해에 있느냐. 합의가 이뤄져 보물선이 인양된 사례가 없지는 않습니다. 1964년 스페인 앞바다에서 가라앉은 영국의 서식스호는 2007년 이를 발견한 미국 탐사 회사가 약 5조 3천억 원 상당의 보물 중 40%를, 나머지를 영국과 스페인이 각각 나눠 갖도록 합의해 루트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5년 뒤 보물 일부가 스페인 것임이 확인되는 등 인양 이후에도 분쟁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태림입니다.
뉴스에는 지난 1일 출렁이는 50대 민심 제목의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리포트 그래픽에서 2월 5주차 50대 지지율은 민주당 35%인데 30%로 잘못 표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내일도 공기가 탁합니다. 강원을 제외한 전국이 초미세먼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출근길에 마스크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내일 하늘도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저녁부터는 제주와 남해안에 비가 내릴 텐데요. 모레까지 최대 60mm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영하 2도, 부산 4도에서 시작되고요.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릅니다. 최고 기온이 서울 10도, 부산과 대구 13도 등 온화하겠습니다. 오늘보다도 2도 정도 높은 겁니다. 기온은 더 올라서 주 중반까지 아침 기온도 영상에서 시작되겠고요. 절기 경칩인 화요일에는 비가 전국에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혼인 건수가 4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결혼을 안 하니까 자연히 애를 안 낳게 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 집을 살 돈도 혼수 마련할 돈도 부담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결혼 장벽부터 낮춰야.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